사실 큰일까지는 아니고요. 어디 넘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 아침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원래 바로 씻고 막 일해야 되는데 그때 또 하필 운동하다가 어디 베어서 여기 살짝 피가 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라 신경 안 쓰고 그냥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바로 씻고 쉬었어야 되는데 친구가 게임하자고 해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한 7시까지 계속 게임했단 말이야, 하루 종일. 근데 게임할 때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니까 헤드셋이 좀 더럽잖아, PC방에 있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에 염증이 다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붙여놨다.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마스크 쓰면 너무 불편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마스크 쓰면 수업 한번 해보니까 마스크 쓰고 수업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 일단 오늘 할게 앞타임은 처음 듣는 거일 거고 뒤에 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했던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에너지 흐름, 탄소의 순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배웠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생태계 평형, 피라미드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봤죠. 이거 할 거야. 이게 그 생명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때 배운 과학이 어쨌거나 위에 있는 물화생지 어느 파트로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과학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래서 오늘 앞에는 조금 생소한 거 하는 거니까 열심히 외우시고 자 봅시다. 할 게 엄청 많아 보이죠? 그래서 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되는 데까지만 너무 무리하게 안 빼고.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볼 건데 이 멘트를 잘 보세요.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의 흐름. 그럼 물질은 뭐가 되는데? 물질은 돌고 돈다. 순환된다. 오케이. 즉 에너지가 순환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물질이 흐른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멘트의 짝꿍이 뭐인지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짝꿍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앞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울 게 이거다. 이 생산량에 대한 거. 그리고 누구를 얘기할 거냐? 생산자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생산자 말고 없어. 그러니까 식물들은 광합성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낸 애들은 일단 생산자 말고는 없어요. 총 생산량 이건 뭐냐? 광합성.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나온다. 그 유기물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합성의 10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알겠죠? 물이랑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광합성인데 지금 우린 생산자를 보고 있어. 계속 생산자로. 그 다음에 호흡. 요거는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우리 호흡을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얘를 소비로 보라고 했거든요. 소비. 그러니까 쓰는 거. 생산이랑 완전 반대죠. 그렇죠? 호흡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산자도 일단 광합성을 해. 그리고 생산자도 어쨌거나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지. 만들기만 하고 안 쓰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세포 호흡을 똑같이 해요. 생산자도. 그래서 만들어낸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럼 나한테 남은 자산, 순 자산은 얼마야? 순 남은 유기물의 양. 오케이. 나한테 남은 유기물의 양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쓴 거를 빼면 되죠. 그렇죠? 나한테 남은 건 만들어낸 총 광합성 양 그거 중에서 호흡량을 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쭈루로 배울까요? 쭈루로. 나중에 정리할 건데 그것만 외우면 돼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서 어려운 파트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 아직 어려운 파트는 안 했고요. 한 다다음 주쯤부터는 이제 많이 어려운 게 나올 텐데 지금 꿀 빤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세요. 자, 생장량은 뭐야?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면 이 유기물에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에너지 중에 일부를 이 생장에 쓴다고 해요. 생장. 오케이. 이 아래에 있는 말은 무시하세요. 뭐 생물체 남한 유기물의 양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거라 정리하러 봅시다.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표만 봐도 괜찮다. 자, 총 생산량 이거는 뭐냐? 광합성을 통해 얻은 광합성은 뭐 나와? 유기물 나와.
그쵸? 이 유기물의 총 양이다. 유기물의 총량이다. 광합성을 통해 얻은 유기물의 총량, 이게 총 생산량인데 나한테 남은 건 뭐죠? 이 광합성한 요 양에서 뭐를 뺀? 호흡량을 뺀. 오케이. 호흡량을 뺀 거. 내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쓸 만큼 쓰고 남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생산량은 여기 이 칸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순 생산량. 오케이. 여기에서 순에서 이걸 다 빼줘야 돼. 낙엽, 고사. 이 낙엽, 고사가 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피식까지 빼야 되죠. 순에서 낙엽, 고사, 피식 빼면 딱 생장만 남아.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막 생장량이 몇인지 계산하고 안 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볼 거는 요 그림을 볼 거거든요. 그림. 이 그림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앞 시간에 외워야 되는 그림입니다. 자, 우선 배운 거 먼저. 총 광합성을 한 전체 양이 있어.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호흡에 써야 돼요. 만들고 일단 저만큼 써. 그 쓰고 남은 애들을 뭐라고? 순생산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총 만드는 것 중에 여기 일부 쓰고 그거에 나머지 이렇게 썼어. 오케이. 근데 이 남은 유기물이 이제 어디로 가냐를 보는 거거든요. 남은 유기물이 어디로 가냐. 첫 번째 여기.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을 성장시키는 데 쓰겠죠. 내 에너지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지금 생산자잖아요. 얘가 지금 식물 생산자잖아, 그쵸? 얘는 누구한테 먹혀 안 먹혀? 먹히죠. 얘는 생산자고 얘를 먹는 애들을 1차 소비자라고 부르잖아. 한마디로 이 피식량은 잡아먹힌 양을 말해요. 오케이? 피식량. 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 중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먹히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전달됐다 이거예요. 먹혔으니까 전달됐다. 그 다음에 고사랑 낙엽은 뭐냐? 일단 낙엽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낙엽이에요. 오케이? 밖에 떨어진 그 낙엽이에요. 낙엽은 뭐냐? 자연사에 있을 때. 오케이? 자연사에 있을 때, 자연사. 그러니까 식물이 시들고 명을 다해서 그냥 툭 떨어진 게 낙엽이잖아요. 근데 그 낙엽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사한 경우를 낙엽이라고 부르고, 그럼 고사는 조금 다르겠죠. 고사는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사 이렇게 보면 되지. 고사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꺾거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고사라고 불러요. 고사. 아무튼 어쨌거나 낙엽이든 고사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낙엽이든 고사든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유기물의 양이 내 시체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내 사체에 남아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알겠죠? 자, 정리. 내가 맨 처음에 광합성을 했어. 이만큼 했어. 근데 그것 중에 호흡에 일단 써야 돼. 그래야 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쓴다? 생장에도 쓰고, 혹은 누군가가 날 잡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대로 죽어서 이렇게 고사 낙엽 내 사체에 들어있기도 하고. 오케이? 유기물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 피식량으로부터 퍼져 있죠. 일단 얘를 잡아먹었으니까, 얘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얘는 뭐예요? 1차 소비자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잘 생각해. 식물은 잡아먹혔으니까 피해자니까 피식량이라고 하는데, 이 1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요 양 있죠. 이 피식량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섭식량. 오케이. 얘 입장에선 잡아먹힌 양이고, 내가 잡아먹었으면 내 입장에선 내가 먹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생산자의 피식량. 내가 잡아먹힌 양이랑 뭐랑 똑같다?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랑 똑같다. 그쵸? 그냥 단어가 바뀐 거지 양은 똑같아요. 잡아먹힌 양, 내가 먹은 양.
잡아먹힌 양 내가 먹은 양 똑같다. 내가 귤 한 개를 먹어. 내가 먹은 귤 한 개가 난 잡아먹힌 거 어쨌거나 그 양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표가 칸이 지금 이렇게 딱 일렬로 맞게 되어 있지만 이 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양이 같은 게 아니야. 이 섭식량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식량 안에 이걸 다 들어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쭉 볼까요? 요거 쭉 볼까? 자, 내가 뭔가를 섭식했어. 내가 뭔가를 섭식하면 그 중에 일부를 나도 마찬가지로 호흡에 일단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똑같아. 생장하는데도 쓰고. 내가 누군가한테 또 잡아먹힐 수 있죠. 2차 소비자한테. 2차한테 잡아먹히던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던지. 그리고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이런 애들은 배설을 하잖아요.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배설을 하죠. 배설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눌 수 있으면 되고 그 안에 포인트는 요거다. 생산자가 먹힌 양, 얘가 먹은 양, 요건 똑같다. 그리고 이 섭식량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받아온 그 에너지를, 내가 먹은 에너지를 여기에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프는 건너뛸 거고요. 방금 아래에서 봤던 거. 생산자의 피식량이랑 초식동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똑같다. 둘이 똑같다. 그리고 뭐 초식동물의 동화량은 섭식량에서 뭐 배출량을 뺀 거다. 체크만 해주세요. 동화량은 그냥 물질 대사에 쓰인 거, 동화작용에 쓰인 양이다라는 뜻인데 깊게 알 필요는 없어.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동화량은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빼면 된다. 그리고 군집이라고 하는 생산량. 우리 군집은 뭔가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생체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식물 군집이야.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뭐 엄청 나겠죠, 그렇죠? 광합성 계속하니까. 그리고 이 생체량이라고 하는 거, 유기물의 양이라고 하는 건 육상 생태계의 순 생산량이 해양 생태계보다 많다. 오케이. 그러니까 육상이랑 해양이랑 비교를 하면 육상에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 더 많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늘이랑은 포인트가 안 맞아. 그래서 요건 빼시고. 얘는 아직 안 배우셨어요. 뭐 극산, 천이 이런 걸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기출문제 2번으로 바로 올까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아까 얘기했지, 서영.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게 학원 출근이랑 뭐 공부하는 거랑 그 다음에 게임이랑 운동 이거 말고 없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이것도 하지 말래. 감염될 수 있다고. 근데 이건 해야 돼. 이거 어떡하냐 정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분위기가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암울해요. 왠지 모르겠어. 원래 작년에는 좀 뭔가 되게 밝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걸 이제 접하기 시작해서 아니면 혹은 힘들어서 아니면 이제 방학을 시작했으니까 계속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참 분위기가 암울하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너도 좀 혹시 우울해? 여러분 우울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조금 우울해요. 왜냐면 이게 운동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자꾸 약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거의 며칠째 기름 끼는 걸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란이랑 닭가슴살만 먹어요. 그리고 밥도 흰밥을 먹지 말라고 해서 현미밥 뭐 이런 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점심시간 있으면 샌들끼리 같이 밥 먹잖아요. 저는 언제지? 저번 주 평일부터 계속 혼자 따로 먹어요. 혼자 따로 먹고 혼자 쉬다 오고 좀 우울한데 근데 수업할 때 그게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업할 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이게 다 같이 우울이들이 돼요. 슬픔이들이 돼버리니까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갑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실 근데 현타가 좀 오긴 해요. 어떤 게 현타가 오냐면 제가 원래 화를 쉬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 내 친구들은 다 경기도에 있어.
그래서 막 그 새해 1월 1일 될 때도 걔네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살짝 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집에 혼자 있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냥 집에 혼자 있고 그냥 월화 쉴 때도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니까 아 현자가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좀 하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밤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겨울이 밤이 기니까 해가 짧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공부 조금 하고 그러다가 핸드폰 좀 쇼츠 좀 때리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밤이야.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사세요. 같이는 말고 근처에 사세요. 근처에. 그러니까 저는 본가가 경기도라서 요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도 없고 외톨이다라는 거. 그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어. 왜냐면 저는 월화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누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대. 그러니까 뭐 어떤 좋으신 분을 만나게 해주겠대. 근데 만날 수가 없지. 나는 월화밖에 안 쉬는데. 그래서 참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볼게요. 기출문제 2번. 잘 보시면 식물군집이에요. 식물군집. 뭐 이것저것 나와 있어. 바로 봅시다. 기억. 1번이랑 2번의 호흡량. 1번이랑 2번의 호흡량에는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대체 왜 포함되죠? 상관이 없죠. 그쵸? 이 지문이 만약에 맞으려면 1번, 2번의 호흡량이 아니라 피식량이었으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뺏긴 그 양이 걔가 섭취한 양이기 때문에 걔가 그 섭취한 양 가지고 호흡을 한 거기 때문에 저게 피식량으로 바뀌면 맞을 수는 있다. 니은 2번에서 총 생산량에 대한 순 생산량의 백분율은 32.9다. 자, 이거는 그냥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보면 되는 거. 자, 2번에서 총 몇이에요? 이게 다 총이야. 이거 다 더하면 이게 총 생산량이에요. 그냥 다 더하시면. 오케이? 그 중에 순을 구하래. 순. 오케이? 그 중에 순은 누구죠? 요거. 이게 순이에요. 32.9. 정답. 디귿. 생산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지금 생산량이 1은 6, 2는 8이죠. 그쵸? 이거 일단 디귿은 맞아요. 왜 맞냐면 얘네가 지금 실제값 6, 8이 아니라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문에 봤을 때 1의 총량이 2의 총량에 대해서 2배. 한마디로 얘가 만약에 200짜리면 얘는 100짜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총량이 얘는 200짜리고 얘는 100짜리인데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지 그냥. 오케이. 그러면 여기 6%는 사실 12가 되는 거고 여기 8%는 사실은 8%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디귿은 맞는 지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순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위에 페이지를 잠깐 와보실래요? 위에 페이지. 그 전 페이지 말하는 거야. 전 페이지. 여기다가 정리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이거는 정리 한 번 하면 거의 사실 끝났다고 봐도 돼요. 공부는. 자, 식물이니까 일단 광합성을 하겠죠. 그렇죠? 식물이라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고 나면 유기물이 나와요. 그 유기물의 총량을 총 생산량으로 부르기로 했어. 오케이. 근데 내가 만들기만 해. 쓰기도 하죠. 어디 호흡에 써. 호흡이라고만 씁시다. 그 다음에 어디에 써요? 나머지는 순 생산량이라고 했죠. 총 생산량을 순이랑 호흡으로 일단 나누고 그럼 남은 거는 어디다 쓰나요? 남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생장. 아니다. 이렇게 낙엽이랑 고사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낙엽이랑 고사. 그 다음에 또 어디? 생장. 오케이. 죽어서 거기로 가는 것도 있고 생장에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잡아먹히기도 하죠. 피식. 더 있나요? 더 없죠.
오케이, 요거 정도 외우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도 경향이 똑같아서 외우기 편해. 자, 피식이야. 이제 좀 테마를 바꿀게요. 뭔가 잡아 먹혔죠. 그러면 이 먹은 애에 대해서는 나는 섭식이에요. 섭식. 피식이랑 섭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잡아 먹혔어. 나한테 먹은 거야. 누구? 1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은 거다. 나는 먹은 거예요. 1차 소비자는 먹었어. 그 먹은 양을 어떻게 한다고 일단 먹었으니까 배출 좀 하겠죠. 오케이. 먹었으니까 배출 좀 해.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낙엽은 아니고요. 고사.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자연사 라고 표현합시다. 왜냐면 그 식물에 대해서만 낙엽, 고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소비자의 개념으로 오면은 낙엽, 고사라고 표현은 안 해요. 그냥 자연사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어쨌거나 생장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도 또 뭐해? 얘도 잡아먹히죠. 누군가한테. 얘도 피식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씁시다. 일단 얘도 써야 될 것 같아. 호흡도 씁시다. 호흡도 해서 뭐 어디 아무 데나 호흡까지 써주세요. 흐름은 똑같죠. 다 그냥. 그쵸? 흐름은 똑같아. 먹은 거를 어디에 호흡에 쓰고 그 다음에 뭐 생장에도 쓰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죽어서 글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배출한 거기에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요만큼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동화량으로 부른다.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똑같아요. 이거 피식 잡아먹어. 누군가는 섭식량이겠죠. 그 다음에 걔는 누구야? 걔는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 자연사, 호흡, 생장, 배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표 나중에 공부하실 때 개인적으로 한 번씩만 그려보시면 큰 무리 없이 외워질 거다. 이쪽으로 볼까요? 탄소의 순환. 이거 언제 이거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했어요. 통합과학 때. 그래서 방금 했던 게 이제 새롭게 했던 거고 지금부터 하는 건 통합과학 때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탄소의 순환. 어디에서 시작? 대기 중에 있는 거로 시작을 할게요. 저는 뭐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 일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 그리고 호흡하면은 또 CO2가 밖으로 또 나가. 이런 식으로 CO2가 돌고 그 다음에 얘가 광합성을 하고 나면 뭐가 나와? 유기물이 나온다라고 했죠. 광합성을 하면 유기물이 나와. 이 유기물을 누가 잡아먹니? 소비자가 잡아먹죠. 걔가 그거 잡아먹어서 어디에 써? 호흡에 쓰면 호흡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 CO2 또 밖으로 나가. 오케이? 그러니까 돌고 돈다. 밖으로 나간 CO2가 또 광합성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요. 소비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유기물의 양이 일로 다 넘어가. 사체랑 배설물로 넘어가. 이거 누가 처리해? 세균, 곰팡이, 버섯, 분해자가 처리를 해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얘 먹고 사는 거야. 이 남은 찌꺼기 가지고 얘 먹고 산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호흡하면 뭐 나와? CO2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된다? 돌고 돈다. 그리고 분해자가 다 먹지 않은 사체랑 배설물들은 시간이랑 압력이 커지면 화석이 됩니다. 오케이. 오래 지나고 강한 압력을 받으면 화석이 돼. 우리도 지금 죽어서 몇천 년, 몇만 년 뒤는 화석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그 화석 연료가 그 전에 죽었던 사체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화석 연료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전에 죽은 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양이.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 연료가 사실상 시체, 사체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그 죽은 애들 몸에 뭐가 있다고? 그 죽은 애들 몸에 어쨌거나 유기물, 에너지가 있어요. 이
이거를 쓰는 거죠. 이걸. 오케이. 뭐 그런 거. 그림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그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서. 화석연료 연소하면 또 CO2 나오고 그 CO2 또 소비자 광합, 뭐 생산자 광합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돈다. 이러고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요. 요거는 처음 보시죠. 질소의 순환까지만 하고 쉽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죠. 질소의 순환, 요건 처음 보죠. 앞에 있는 탄소의 순환은 비교적 최근 통과 때 했어. 근데 질소의 순환 얘는 처음 배우는 거다. 생명에서 얘는 처음 배운다. 자, 봅시다. 일단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N2예요. 그쵸? 왜 기체는 H2, N2, O2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질소끼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중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삼중 결합. 오케이. 결합을 3개. 어때? 매우 강하다. 결합이 매우 강해. 오케이. 이게 기본 시작. 근데 우리 그 생산자가 유기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산자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 건데 얘가 질소가 필요해요. 유기물을 만들려면 질소가 필요한데 N2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N 한 개짜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건 N이야. N. 그러니까 N2가 아니라 N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기 중에 있는 N2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질소 보정. 대기 중에 있는 이 N2가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어. 이거 누가 도와줘? 세균이 도와줄 거야. 세균이 도와줄 거예요. 세균이. 누가 자주 듣게 될 거야. 뿌리호 박테리아. 아니면 뭐 아조토박터. 근데 이 아조토박터는 잘 안 나와요. 뭐 아조토라고 할 수도 있고 터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한마디로 세균의 종류인 뿌리오 박테리아는 아조토박터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를 어떻게 NH4 플러스로 바꿔준다. 오케이. NH4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정, 공중방전. 요건 뭐냐? 요건 번개예요. 번개. 세균이 아니야. 그냥 번개. 그냥 공기 중에 번개가 빡 치면 이렇게 N2였던 게 얘로 바뀌어요. 질산이온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번개가 딱 치면 N2였던 애가 NO3-로 바뀐다라는 거. 자, 지금 질소 몇 개짜리? 하나짜리 됐어. 이걸 좋아해요. 식물이. 오케이. 식물이 이걸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물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꽁꽁 결합해 있는 애들은 별로야.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조립하기가 쉽잖아요. 해서 이런 상태를 좋아한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면 이제 그제서야 생산자가 얘를 갖다가 씁니다. 대신 포인트 하나 여기 NH4 플러스를 만들고 한 번 더 NO3-로 바꿔. 왜냐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입맛을 가리는 거죠. 물론 둘 다 쓰지만 누구를 더 좋아해? 얘를 더 좋아해. 질산이온을 더 좋아해. 오케이? 얘를 조금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를 고맙게도 NO3-로 또 바꿔줘요. 이것도 누가? 이것도 세균이. 오케이? 그러니까 NH4 플러스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NH4 플러스도 어쨌거나 쓰긴 쓰는데 얘를 더 좋아해서 잘 보이려고 요걸 한 번 더 바꿔주는 친구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 요 친구를 무기물이라고 불러요. 정서영, 무기물이 뭐야? 유기물은 뭐고? 내가 몇 번 말해주지 않았어? 혹시 수빈? 기억나? 탄소. 탄소. 그러니까 유기물은 탄소가 있는 거고, 그래서 포도당을 제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그럼 NO3-랑 NH4 플러스 왜 무기물이야? 탄소가 없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탄소가 없어서 요거는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무기물을 받아서 뭐를 합성? 유기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에너지가 담겨 있는 유기물, 포도당과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하냐?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와 같은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이 과정을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 동화작용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작큰이라고 했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게 큰 거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와 같은 작은 것들을 가지고 되게 큰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오케이? 그게 질소 동화작용이다. 그리고 얘가 만든 유기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비자가 먹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낙엽 고사돼서 분해자한테 가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분해자는 제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그때 말했잖아. 분해자는 뭐 한다고 했어?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를 외우시면 돼. 생산자는 무기물을 받아다가 유기물을 만들어. 얘가 만든 유기물을 소비자가 먹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대로 분해자한테 가기도 하고. 근데 분해자는 뭐 한다? 분해자는 그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또 분해해 준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다시 분해해 준다고. 요거로 다시 분해해 준다고. 이거 되면 뭐해? 이거 가지고 또 질소 동화작용해서 유기물 만들어내는. 오케이? 뭐 질소가 그냥 돌고 돈다. 질소가 돌고 돈다. 질소가 계속 돌고 돈다. 탄소 뭐 이런 것처럼 질소가 돌고 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환된다는 거죠. 순환. 그래서 질소의 순환이라고 배우는 거고. 오케이.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여기 탈질산화 작용. 얘는 뭐야?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쓰지 마세요. 이 N2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뭐 NH4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바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그러니까 N2를 이렇게 마음대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N2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N2는 우리 공기 중에 78%죠.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얘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NO3 마이너스가 다시 되는 과정. 무슨 작용? 탈질산화. 질산을 벗어나는 과정. 오케이? 질산을 벗어나는 과정을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한다. 이것도 세균. 그냥 다 세균이죠. 하나 빼고 공중방전 빼고. 오케이, 천천히 쓰시고. 힘들죠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것까지만 쓰고 정리하고 쉽시다.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게. 그냥 방금 쓴 거 한 번씩 정리할 거예요. 질소 고정 두 가지 관계. 질소 고정은 N2 쓰기 어려운 N2를 NH4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 누가? 세균이. 뿌리옥 박테리아 아니면 아조토박터. 위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N2를 NO3 마이너스로 만드는 과정. 요거는 대신 주의해야 되는 거. 얘는 공중방전이고 누구 때문? 지훈 씨? 번개. 그러니까 세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이 표에 나오는 건 다 세균인데 유일하게 이 친구만 번개에 의한 거죠. 그렇죠? 자주 틀립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질소 고정은 세균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번개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질산화 작용. 질산으로 만든데 뭐를? NH4 플러스를 질산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그냥 질산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은
질소 가지고 동화 작은 걸 큰 거로 만들겠다. 그래서 요 두 친구 오케이 그냥 쓸게요. N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랑 얘네를 가지고 뭐 만든다? 이런 거 핵산 이런 유기물 만들 거. 오케이 핵산 혹은 어떤 단백질들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누군가 섭취하는 거죠. 분해자의 분해는 뭐라고? 분해자는 그냥 이거 한다.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를 한다. 그리고 분해했을 때 나오는 게 NH4 플러스 정도다.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우리가 배운 유기물은 두 개예요.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근데 뭐가 NH4 플러스를 나오게 하는 거. 탈질산은 뭐라고? 질산을 벗어나는 거. 질산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보지 않을 거고요. 여기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